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아세요? 이것이 작년 2021년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 1명이 발의한 법입니다. 위에 쭉 있죠? 문답식으로 한 10가지 주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시간이 10분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자, 1. 주민자치기본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주민기본자치법은 읍명동마다 행정복지센터와 별도로 좌파주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 법이다. 기구로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한다. 창설 이유는 마을활동가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기존 전국 3,490여 개의 읍명동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회주의 상황의 마을 공동체로 변모시키는 데 있다. 즉 대한민국 하부 구조를 붉게 만드는 데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다같이 물어보십니다. 시작.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설 주민자치회는 시군구로부터 거의 제2조 2항에 의해서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 풀뿌리에서 좌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통제 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주민기본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읍면동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친목 봉사단체와 같은 일도 한다. 그러나 주민기본자치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법적 단체이며 지금과는 달리 좌파 성향 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우파 성향 세력을 완전히 배제시킬 것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주민자치회는 읍명동 관계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조사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하고 수집해서 활용할지도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갖지 못한 무시무시한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한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자, 주민자치회는 그 산하에 동별, 리별, 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 제10조 2항에 나옵니다. 북한의 5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기관 소속된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해서 모든 장에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고 요청 기관장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 조항까지 두었습니다. 거기 10조 6항이죠. 이렇듯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따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회가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은 한결같이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명하면 깜짝 놀라면서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 자신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써 있는데 3개월 동안 그 마을의 자익분자들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여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동네 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살생부를 만든다는 반동부자로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우익들, 지주, 기업가, 경찰가족, 군인가족, 방공인사,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up다서 전부 다 살생부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적결 처형한다는 것이죠. 그적식으로 학살합니다. 주민 자체가 만들어지는 지금 지방자치 경제자와 결합해버리면 우파 성향 주민들 공부가 뭐 크겠죠. 자, 7번째 7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의 기본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했다는 데 맞습니까? 주민자치법 제8조 주민의 권리 의무에 보면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에 대한 차별금지, 또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이슬람교나 이단 종교 이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앞으로 이로써 개신교 선교활동이나 동성애 비판활동 그리고 반공 우파 세력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판 활동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탄압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째 시작. 주민자치의 주민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구동사무소의 주민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읍명동 행정서비스는 주민 등록된 자만이 주민인데 신설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 등록된 그 사람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주민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주민이고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여러 군데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들 복지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중첩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은 여러 주민자치에 중복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이로써 전국 읍명동이 거문항처럼 좌파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됩니다. 또한 노동자, 교사도 주민이 되기 때문에 민노총, 정기조 등이 합법적으로 전국 단위 주민자치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다시 시작.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면 읍면동이 마을 좌파들의 먹잇감 생태계로 전락하여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맞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마도 매년 수십조의 국가 재정이 좌파 마을 활동가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뿐 아니라 주민자치에는 민간 단체들 등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 사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를 매수하고 무상대여를 받아가지고 온갖 수입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네들마다 힐링센터를 운영한다, 또 주차장을 운영한다, 또 수련을 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수입을 주민들에게 이제 돈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목적입니다. 돈을 받으면은 마음이 간다는 것이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완전 장악해서 정권을 영구화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작.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파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미 대한민국 하부 구조인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주민자치에는 점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점차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화의 길목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단체가 생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입하세요. 가서 우파 활동을 하시라고. 좌파들 우리 서울 가입하시다는데 가서 정치를 들여다니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그 방향을 가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 중에 나왔지만은 옛날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교과서 나왔죠. 5호 담당제. 딱 그거입니다. 이게 지금 2중 3중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강석준 목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